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한국의 해외 축구 팬들이 아셔야 할 것으로 그동안 스포티비가 중계했던 프리미어리그 독점권을 대기업 쿠팡이 집어삼켜버리면서 앞으로 프리미어리그 시청은 쿠팡 플레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유럽 대항전은 아직 쿠팡 플레이가 삼키지 못해서 스포티비를 통해서 시청해야 하는데요. 그것도 아직 2시즌을 말이죠. 아마 그 이후에야 쿠팡이 다 삼켜버리겠죠. 그리고 현지 프리미어리그 중계도 이번 시즌부터 스카이 스포츠가 215경기를 그리고 TNT 스포츠가 52경기를 중계한다고 합니다. 방송사는 현장 접근 범위를 더 넓혀서 교체 직후 인터뷰도 가능해질 수 있고 일부 라커룸까지도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에도 반자동 옵사이드 판독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옵사이드 판별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에 판정 지연이 평균 64초였는데 지난 4월에 시험 운영을 해보니까 1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이제 경기일 사이에 무조건 60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기로 정해졌습니다. 이틀이면 48시간이고 사흘이면 72시간이라서 좀 애매한데 본래도 이 정도는 쉬고 있지 않았을까요? 각 팀들도 이적과 방출, 영입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지난 시즌과는 또 다른 피 터지는 새로운 시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토트넘도 물론 변화가 생깁니다. 이적 시장이 아직 한 달 넘게 남은 만큼 베스트 11을 지금 정할 수는 없고 어떤 선수들이 남을지 떠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분명한 건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토트넘의 첫 번째 변화는 새로운 감독이 팀을 맡게 되었다는 점이죠. 이것만 봐도 손흥민은 벌써 토트넘에서만 임시 감독을 포함해서 8번째 새로운 감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토트넘 이전에 함부르크, 레버쿠젠 시절도 있고 국가대표팀 16년을 모두 포함하면 도대체 몇 명의 감독과 함께한 건가요? 조사해보니까 26명의 감독입니다. 현역인 메시나 호날두보다도 더 많은 감독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점, 이것 또한 정말 대단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입니다. 프랭크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의 첫 시험 무대는 아마도 슈퍼컵,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가 되겠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새로운 전술을 가지고 팀을 운영할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흥미로울 겁니다. 프랭크 감독은 레딩과의 경기 전 인터뷰를 가지면서 매우 좋은 팀과 함께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고 B클럽에 온 만큼 압박감이 따르지만 야망이 있기에 지금의 도전이 좋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단 한 번도 해고된 적이 없다는 걸 어필하기도 하더라고요. 목표를 물으니까 2019년을 언급했습니다. 그때 토트넘은 리그 4위를 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을 했었죠. 모든 대회에서 경쟁력을 갖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건 깁스 화이트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프랭크 감독은 이전과 같이 클럽 외부의 선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토트넘이 분명 브렌트포드를 상대한 적이 꽤 있는데 어떻게 프랭크 감독이 단 한 번도 손흥민을 언급하지 않았는지 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프리시즌 첫 경기를 치르면서 베스트 11을 내세울 리는 없습니다. 평가전이라기보다 훈련의 일종으로 봐야 하고 이벤트성이 강하니까요. 그래서 주전과 비주전이 골고루 섞일 것이고 이미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전반전에는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달고 뛰고 후반전에는 로메로가 주장 완장을 달고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과연 부스코비치를 출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아치그레이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할 것인가입니다. 아치그레이는 본래 미드필더인데 지난 시즌에는 센터백과 윙백으로만 주로 활용이 됐었죠. 일종의 땜빵이었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지금의 상황을 마치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프랭크 감독의 축구 철학에서 가장 1순위는 용기라고 하는데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위험한 도전을 할 줄 알아야만 이길 수 있다는 마인드였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을 보니까 프랭크 감독이 돌발 상황을 일으킬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가 강조한 부분 중 하나가 팀의 신구 조화가 매우 좋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심은 안 됩니다. 2년 전 NG 감독 때를 생각해보면 케인도 프리시즌을 성실히 치렀고 흐름상 그대로 갈 듯 하더니 리그 개막 일주일 전에 돌연 미넨으로 이적해버렸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내 이적이 아니라면 토트넘에서 마지막 시즌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첼시 마두에케는 아스날로 잘도 이적하는데 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내 이적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최근 스코어 90에서 토트넘의 베스트 라인업을 공개했는데 약 20% 정도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윙어와 미드필더 한 자리입니다. 그 베스트 라인업은 비카리오 골키퍼,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메디슨, 깁스화이트, 베리발, 쿠드스, 솔랑케, 손흥민입니다. 19살 베리발이 현재 몸값 책정이 4천만 유로까지 올라 있고 잠재 능력까지 감안할 때 흐라벤베르나 마이노 같은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킥 능력이 아쉬운 우도기와 활동량이 2% 부족한 메디슨을 빼고는 어떤 강팀과 견줘도 손색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선수들의 몸값과 커리어로만 봐도 분명 경쟁력이 있습니다. 세트피스 전담 코치가 있는 만큼 비카리오가 상대 선수들에게 굴욕당했던 장면들은 이제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유로파리그 결승전 무실점 골키퍼이자 이탈리아 국가대표 골키퍼입니다. 포로는 스페인 국가대표 풀백이고 아놀드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상황에서 리스 제임스 다음으로 이제 킥력이 좋은 풀백이죠. 로메로는 월드 클래스 센터백인 게 확실하고 반더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센터백으로 네덜란드 국가대표입니다. 부상만 없다면 로메로를 능가하는 선수입니다. 우도기가 조금 아쉽긴 하고 미드필더진의 메디슨도 한때 7천만 파운드 가치이고 1200억의 깁스화이트도 있죠. 19살 베리발은 이미 피지컬이 최상급이고 단 1년 만에 몸값이 4배나 오른 선수입니다. 공격진도 화려합니다. 득점에 집중한다는 전제 아래 프리미어리그 최고 윙어이자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있고 오른쪽에는 1000억이 넘는 드리블러 쿠두스가 버팁니다. 프랭크 감독도 매우 기대된다고 했죠. 그리고 최전방엔 프리미어리그에서 19골을 넣어본 1200억 선수 솔랑케가 있습니다. 거기다 벤치 자원들 아니죠. 4개 대회에서 모두 경쟁하려면 더블 스쿼드가 확실해야 하는데 지난 10년간 주전과 벤치의 실력 차이가 가장 적은 시즌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자유계약으로 이적하고 그 자리에 월드클래스 선수 한 명만 영입한다면 토트넘도 응원할 만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습니다. 올 시즌 좋은 선수 2명을 영입하고 소문이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에 8천만 파운드 육박하는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영입을 해버린다면 정말 우승 경쟁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손흥민이 레딩전 전반전 선발로 나설 거라고 이미 예고가 된 상황인데요. 왼쪽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른쪽에 꼭 쿠두스가 함께 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보는 재미가 더해지겠죠. 토요일 밤 11시 경기입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